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 전쟁을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의 동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이 잠시 멎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요. 곧바로 공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하고 있는 가자지구로 넘어갔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종전 협상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을 중재하러 나섰는데 굉장히 숨가쁜 행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전부 다 막 정신없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네네. 작년 12월 초에 소셜미디어, 본인이 좋아하는 그 소셜미디어에 나 취임하기 전에 가자지구 인질들 다 석방해라. 네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 향해서 한 말이겠죠. 그래서 트럼프식 표현, 안 그러면 지옥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말을 12월 말에 한 번 더 하고 올해 1월 초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 같다가 뭐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본격 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최근에 저도 이 뉴스 참 많이 주목해서 봤는데 네네. 하마스하고 미국이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네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애덤 볼러라는 사람이 이제 몇 주 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하마스하고 직접 만나서 접촉을 했다고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라는 데서 보도를 했어요. 네네. 이게 한마디로 폭로가 된 거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백악관도 결국은 접촉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도 또 이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서 이스라엘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또 나서서 이달 5일에 하마스를 향해서 인질 즉시 석방 안 하면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네. 또 경고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놓고 엄청나게 거의 협박 수준으로 죽이겠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실 또 물밑에서는 이례적으로 접촉하는 이런 트럼프식 어떻게 보면 좀 실용주의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선을 정해놓지 않은 그런 외교를 지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 1월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에 합의했어요. 6주간의 네. 휴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뭐 인질도 교환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구호품도 들어가고 이러한 화해 무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땠습니까? 2023년 10월에 이제 하마스의 공격과 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그때 2번 정도 휴전이 그 전에 있었고 2023년 11월 그리고 나서 2024년 5월 이렇게 2번 휴전이 있었고 그때 이제 만들어놨던 게 조 바이든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게 3단계 휴전안이라는 거였어요. 일단 뭐 하마스는 인질들 다 풀어주고 그러면 이스라엘군은 철수하고 가자지구 재건 들어가고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뭐 계속 전쟁은 이제 계속 이어져 왔는데 네네.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올해 한 1월 15일이었나요? 이때 이제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잠깐 돌았을 때 네. 이스라엘에서 극우파들이 굉장히 반발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좀 무마를 해가지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 1월 19일 오전부터 휴전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 바이든 정부가 협상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하마스 쪽을 비난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은 휴전한다 그러면서도 가자지구에서 공격행위 계속하고 이런 양상이었는데 이때도 휴전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주 우익 국가안보부 장관이 내가 지난 15개월 동안 휴전 합의 막느라고 그냥 몇 차례나 막느라고 애썼다 이런 말을 한 게 이제 네네. 드러나면서 네.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말로는 협상하면서도 휴전 합의 안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제 다시 비난이 쏠리기도 했었죠. 네, 뭐 어쨌든 지금 휴전 협상은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눈길을 끄는 게 미국의 원칙 아니었습니까? 미국은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네. 이게 미국의 원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마스와는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번에는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접촉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특히 이런 원칙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인질극 같은 게 벌어지면 하마스는 좀 다릅니다만
이게 무장 조직들이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 미국은 절대 협상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네네. 협상을 하는 정부들에게도 불이익을 줄 정도로. 그래서 1997년에 미국 국무부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97년 너무 오래전이잖아요. 거의 뭐 30년 됐네요. 네. 그동안에 접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직접적인 접촉을.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중간에 카타르라든가 그 요르단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제 요르단은 팔레스타인의 이제 동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는 그 남쪽에 이스라엘과 네.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으니까 인접 국가고 카타르도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재를 많이 하는 나라고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을 주로 이제 중재자로 끼고 그래서 항상 그런 곳에서 협상이 벌어져 왔는데 이번에 도하에서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주로 이제 논의한 것은 미국인 인질 문제였지 네. 않겠느냐라고들 봐요. 왜냐하면 보낸 사람, 트럼프가 보낸 이 애덤 볼러 특사의 공식적인 직함 자체가 납치 문제에 관한 대통령 특사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인질들 문제가 급하겠지만 미국의 인질들 중에 지금 1명 20대 청년 살아남아 있고 그다음에 5명 정도는 사망했는데 유해를 돌려받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거를 중심으로 협상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왜 이스라엘이 왜 여기에 반발하고 있냐면 이게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평화 협정과 관련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미국의 납치 담당 특사가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마스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들면서 막 몰아붙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까지만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격앙되고 초조해진 것은 사실 이스라엘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접촉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이스라엘 총리실에서는 뭐 아주 짧은 성명만 냈습니다. 우리 입장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불만이라는 걸 백악관에다 토로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요들은 이스라엘 언론들에서 뭐 대놓고 뭐 불만을 표하고 그랬는데 또 이 볼러 특사가 나중에 이스라엘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건 이스라엘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하마스와 접촉한 것은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이 볼러 특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변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은 좀 경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논의돼 나온 것들 아마 예측되거나 좀 분석된 것들 좀 종합해 보면은 미국과 하마스가 논의한 방안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제안인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논의된 방안으로 알 수 있는 게 하마스가 이제 일단 무장을 해제한다는 거는 이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의 이제 정치 권력을 포기하는 5년에서 10년 동안의 장기 휴전안. 하마스가 정치 조직이잖아요. 군사 조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무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도 한데 한마디로 가자 지구에서 정치하지 마라. 네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볼러 특사가 그 미국 언론들하고도 인터뷰하면서 장기 휴전도 우리 지평선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뭐 가능성이 높다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뭐 인질 풀어주고 무장 포기하고 가자 지구에서 정당 활동까지 하마스가 다 포기하면 근데 사실 그 하마스한테는 존재 근거를 흔드는 요구일 수 있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전격적인 뭔가가 나올지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안 그래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힘든 이 가자지구에 2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안으로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가자지구 재건 계획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We'll own it and be responsible for dismantling all of the dangerous unexploded bombs and other weapons on the site. The United States owning that piece of land, developing and creating thousands of jobs with something that will be magnificent in a really magnificent area that nobody would know. Nobody can look. I do see a long-term ownership position, and I see it bringing great stability to that part of the Middle East and maybe the entire Middle East. I envision a world, people living there, the world's people. I think you'll make that into an international, unbelievable place. But the Riviera of the Middle East, this could be something because they're living in hell. And those people will now be able to live in peace. And I have a feeling that despite them saying no, I have a feeling that the king in Jordan and that
the general president, but that the general in Egypt will open their hearts and will give us. 이게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휴양지로 개발하겠다. 이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재건안인 것 같은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걸까요? 한 국가 안에서는 예를 들면 뭐 원주민들, 네네. 특히 소수민족 사는 곳 밀어버리고 재개발하고 휴양지 만들기로 많이 봤잖아요. 네네. 여기 지금 다른 나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 윤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사실 말은 안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머릿속에 얼마나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밑에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있죠. 네네. 저는 이번에 그 신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보낸 그 특사라고 봐요. 네네. 이 중동 특사 스티븐 위코프 말고 이번에 보낸 하마스와 접촉하라고 보낸 그 에던 볼러라는 특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1973년생입니다. 52살이고 뉴욕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네네. 그리고 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을 나왔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공부 마친 다음에 뭘 했냐면 의료 장비 서비스하고 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뭐 의료기 개발 관련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들 세워가지고 경영한 적이 있었어요. 중동 문제나 국제 이슈하고는 뭐 전혀 네. 상관이 없죠. 근데 트럼프 정부 1기 때 2018년에 갑자기 미국 정부 부문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1기 때 그 중동 정책 많이 관여했었던 사위 있잖아요. 제러드 쿠슈너라고. 네네. 쿠슈너. 예, 쿠셔너하고 이 볼러가 그 와튼 스쿨의 룸메이트였었거든요. 아, 네네. 예, 근데 그런 인연이 때문만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이제 옮겨갔고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 시절에 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건강보험 이거 축소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네네. 뭐 그랬다가 뭐 그 다음에는 코로나19 때 백악관의 태스크포스 뭐 실패해서 굉장히 악명 높았습니다만 욕을 많이 먹었지만 거기도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었고 여기까지도 역시 중동이나 국제이슈랑 상관이 없죠. 근데 2019년에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가 만들었던 이제 해외 투자와 관련된 기관을 이렇게 다 통폐합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있어요. 국제개발금융공사라고 DFC라는. 거기에 이 볼러가 전격적으로 수장으로 갑니다.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그 USAID 국제개발처 없애겠다, 뭐 대외 언저하는 거 없애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USAID도 그 밑으로 밀어보내서 아마 없애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볼러가 그 기구 있을 때 뭘 했냐면 뭐 발칸반도의 코소보라든가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뭐 투자 협상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고 또 그 쿠슈너가 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이 대대적인 그 화해 제스처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 이런 거를 만들 때 그거 협상 추진할 때 거기 볼러도 관여를 했었어요. 네네. 주로 이제 경제협력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가자지구 인질 협상하라며 그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동안의 트럼프 정부 일기 때 해왔던 기본적인 일은 가서 개발 원조나 재건 지원이나라는 명목으로 불리던 모든 것들을 기업의 투자 형식으로 이걸로 다 바꾸는 거 네. 그런 역할을 원래 해왔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가서 그런 식으로 타진하면서 아마 뭐 이번에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휴양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수준의 청사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자지구의 재건을 외국 기관이나 어떤 기업들의 투자와 연결 짓는 거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할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네. 이번엔. 그러면 특사가 중동 전문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즈니스맨이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저 계획이 실제로 추진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재건안을 하마스는 당연할 거고 중동 국가들로서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결국은 240만 명이 사는 곳인데 네네. 해안 휴양지 좋죠. 호텔도 좋고 리조트도 좋고 트럼프 좋아하는 골프장도 다 좋은데 주민들이 잘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아까 방금 보신 영상에서도 오너십, 소유권을 얘기하는데 글쎄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일단 그런 식의 강제 이주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거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가자지구를 미군 병사는 둘 필요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영내 중심 국가들 중에 이집트,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 어떤 것이 됐든 강력히 반대한다 명시했습니다.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자지구를 재건하는 것, 그게 모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아랍의 통일된 입장이라고 말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 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고 여기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의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나 요르단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네네. 같은 아랍어를 쓰는 공통점이 있는 아랍인이라는 거 말고는 오랜 세월 다른 나라로 살아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글쎄요.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강제 이주안에 대해서는. 네네. 이렇게 국제사회의 비난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지난달 말에 자신의 SNS에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무슨 영상인가요?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저렇게 좋은 식으로 바뀐다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는데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공지능으로 그 프로그램을 합성해서 만든 사진. 저게 AI로 만든 겁니까? 예, AI로 만든 건데 글쎄요. 트럼프 가자. 예. 근데 굉장히 저걸 야심차다고 봐야 되나요? 저 황급빛 동상 이런 거는 네네. 역시 트럼프 리조트 스타일 저도 안 가봤지만 좀 그렇게도 보이네요. 그 트럼프도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도 잠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최측근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가자지구 재건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게 이슬람 그 국가들한테도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아랍연맹은 물론이고 그걸 초월해가지고 이슬람 협력 기구까지도 똘똘 뭉쳐서 반기를 들고 있다면서요. 이 아랍권의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기구가 아랍연맹입니다. 아랍권 22개 나라의 정치협의체인데 지난 4일에 이제 카이로에서 열린 이제 긴급 정상회담. 주로 이제 아랍연맹이라고 하면은 이집트가 이제 국제 정치 워낙에 지정학적으로는 중동의 맹주기 때문에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주재를 했고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이집트가 주도한 가자 2030이라는 재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전체 아랍이슬람권의 이제 공동안이 된 건데 강제 이주 명확히 반대한다. 그래서 일단은 5개년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선은 집들을 다 부숴서 거의 자갈밭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초토화시켜 놓은 걸 보면은 거의 이거는 파시즘적인 발상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 부숴놓은 형상이 그래요. 아예 모든 집들을 다 밀어버렸으니까. 네네. 그래서 우선은 긴급 임시주택 20만 채 만들어서 일단 주민들 급한 대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영구적인 주택 한 40만 채 재건하고 그리고 가자 공항과 항구. 이스라엘이 침공하기 전에는 트럼프가 말한 국제적인 지역이었어요. 가자지구가. 예, 그리고 그래서 재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 이스라엘을 끼고 건너편에 있는 가자지구에는 통치력이 좀 미치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하마스가 집권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 하마스가 그래서 이렇게 가자지구라는 그 작은 땅을 틀어쥐고 무장력까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주변의 아랍국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일단 하마스를 무장력을 해제하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뭐 하마스를 뭐 해산하라 이런 건 아니고 글쎄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뭐 if any 있다면 뭐 관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하마스의 군사력을 없앤 다음에는 이집트와 요르단이 팔레스타인 보안군을 훈련을 시켜서 키우자.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국제 평화 유지군도 배치하자. 중요한 건 돈 문제죠. 네. 한 530억 달러 정도가 당장 필요할 것이다. 5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엔이라든가 이제 국제기구들 이제 국제적인 협력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과 민간 부문의 투자, 와라국들 이제 산유국들도 돈을 내야겠고 돈 문제가 많이 걸리겠죠.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런 그 아랍연맹의 구상, 가자지구 주민들을 그냥 잔류시킨 다음에 그 상황에서 재건하겠다. 이게 아랍연맹의 구상이라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달가워하지 않는 건 당연한데 네네. 지금 전 세계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예. 네네. 예를 들면 이집트가 이 주도한 이 안을 아랍연맹에서 채택한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실을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유럽연합은 우리는 지지한다. 심지어는 이 회의 때 유럽 이사회 의장이 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카이로에 참석을 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지원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네. 했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아예 외교장관들 공동성명도 따로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주민들 뿌리 뽑지 않고 가자지구 재건하는 현실적인 길이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할 의사도 어느 정도 밝혔고, 그다음에 UN, 안토니오 구테르스 UN 사무총장도 이 아랍이 주도하는 계획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완전히 협력하겠다. 오히려 불편해하는 쪽은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일 것 같습니다. 일단 무장력 해제하라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랍을 넘어서 이슬람국 57개국 회의기구인 이스라엘 협력기구도 이제 다시 또 긴급회의를 열고서 우리도 아랍연맹 방안을 공식적인 우리 방안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됐었고, 근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요르단과 이집트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당장 요르단과 이집트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 딱 들어도 깝깝하긴 한데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휴전 협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르단, 이집트, 기타 여러 아랍 국가들,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렇다라고 앞으로 가자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인데, 네네. 미국의 중동 특사 스티븐 위코프가 11일에 카타르에 도착을 했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지금 비공개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건 구체적으로 휴전에 대한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이 가자지구 재건 논의 쪽으로 확 중심이 이동해 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자지구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요르단, 이집트,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그렇고, 하마스라 그래도 하마스가 가자지구 주민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꼭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플랜들이 전부 외국인 만든 건데, 일단 이번에 카타르 협상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휴전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지원이 재개되기만 해도 좀 숨통이라도 좀 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구정은 기자님이셨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